안녕하세요. MZ세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기후변화 사회자를 맡은 이가연. 임태수입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희 MZ세대들은 그야말로 환경 문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세대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연님께서는 혹시 일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년에 비해서 너무 더워진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는 에어컨도 없이도 거뜬했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피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쓴 돈이 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고, 또 올라간 식재료값 때문에 외식을 한번 나가는데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와 같은 폐할못들은 오히려 겨울옷만 사면 되니까 오히려 좋아요. 또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일단, 가연님도 이렇게 느끼셨다시피 기후변화는 사실 저희의 삶 속에서 사소한 부분들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또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MZ 세대들이 더 기후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어떠한 이유들이 있을까요? 일단 온실가스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겠죠. 그렇다면 충전기를 뽑지 않거나 샤워할 때 물을 계속 틀고 사용하는 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 발생에 연관이 되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개인의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많은 온실가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산업화 이후의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이 주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초한 결과였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인류 활동의 그런 업보를 저희가 또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막대한 탄소 배출량, 그리고 인간 활동이 주 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기후변화, 기상 이와 같이 저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일상 속에서의 환경보호 관련 실천 활동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아시아 지역, 다른 중국과 일본에서는 과연 어떠한 정책들로 하여금 탄소 배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을지 조금 궁금한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특파원들을 통해서 각국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경에 나가 있는 김수린 김수진 특파원. 특파원. 안녕하세요. 배터리더스 특파원 김수린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 북경에 나와 있는데요. 북경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세워 탄소 절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대표적인 사례들 알아보시죠. 중국은 2030년도 탄소 피크 달성 뒤 2060년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이른바 2060 계획을 세웠습니다. 2060 목표를 위해 북경이 선택한 방법은 화석 연료 대신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북경 자원 소비량에서 전기는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60%까지 늘려 화석 연료를 대체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력 소비에 대비해 2060년도에 풍력과 태양열 발전을 10%에서 80%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혁신기업 로드쇼 K-데모데이 행사장에 와 있는데요. 본 행사는 친환경 저탄소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이며 북경에서는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저탄소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양국의 청정, 안전, 효율 에너지 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ICT 환경 융합 산업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행사입니다. 이처럼 북경에서는 다른 나라와 협력하여 친환경을 주제로 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탄소 절감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실시된 동계올림픽에서 친환경 녹색 첨단 기술로 가득 찬 미래형 올림픽이라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기존 경기장을 리모델링하고 역대 최초 100% 인공 얼음을 사용하고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선수단복, 탄소 배출 제로 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에 대한 의지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와 같이 북경에서는 대내외적으로 환경 보호와 탄소 절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터리더스 특파원 김수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터리더스 상하이 특파원 윤혜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상하이의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제가 살고 있는 상하이에서는 얼마 전까지 봉쇄 생활을 겪었던 만큼 다양한 온라인 홍보 이벤트를 통해 시민, 기업체들이 함께 환경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국 저탄소 데이를 맞이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전국적인 정책과 국가적인 이벤트들이 계속 나오면서 상하이 시민들의 환경 보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상하이 도심 속에서 기후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 한번 저랑 함께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저는 지금 상하이의 한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요. 오늘 상하이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거리만 해도 이렇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상하이에서 공유 자전거는 저탄소 및 에너지 절약 이동 수단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모든 곳곳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자전거 뒤에 있는 QR코드를 스캔만 하면 바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기 때문에 저도 가까운 거리에는 지하철이나 택시 대신 공유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상하이 핫플들이 모여있는 안봉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거리에 바로 중국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환경 친화적인 상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 주인공은 바로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중고서점입니다. 여러분, 잘 읽지 않는 책들을 중고서점에 판매하거나 기증한다면 책을 폐기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요즘은 디지털북을 이용하는 추세이지만 종이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고서점에서 저렴하게 책을 구매하고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곳에 종종 들려 책을 구매하고는 하는데요. 중고책이지만 상태가 새 책 못지않게 좋은 편이고 가격도 매우 저렴해서 종이책 구매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게다가 이 서점의 위층에는 중고 옷가게도 위치해 있고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MZ세대의 취향에 맞게 디자인되어 있어 놀랍게도 이 서점의 주고객층은 젊은 MZ세대들입니다. 환경 친화적이면서 MZ세대들의 취향을 딱 맞춘 아날로그 중고서점과 중고 옷가게,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와 같이 상하이에서는 시민들이 탄소 중립과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시내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이 특파원 유네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배터리더스 일본 특파원 박재희입니다. 지금 일본 교토대학교 시계탑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일본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세워 탄소 절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대표적인 사례를 알아보러 가시죠. 폐수장을 맞이한 일본 정부가 최근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전 세계 공동의 목표에 동참했습니다. 제99대 일본 총리로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제203회 임시국회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표명했습니다. 스가 정부는 온난화 대책을 경제 성장 전략 중 하나로 보고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기준을 높이면서 산업 구조를 전환시켜 탈탄소 사회를 조기에 실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탄소 재활용 등 기술의 실용화 연구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들보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복잡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4종류로 나뉘어 버리게 됩니다. 먼저 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대형 쓰레기, 그리고 자원 쓰레기로 나뉩니다. 자원 쓰레기는 또다시 이렇게 페트병, 유리, 캔으로 나뉩니다. 일본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도 모두 가능한 한 재활용에 힘쓰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교토대학교뿐만 아니라 일본 국립대학교 대부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SDGs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 특파원 박재희였습니다. 네, 이렇게 각국의 정책 그리고 시민들의 활동들을 통해서 정부와 개인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의 역할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탄소량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을 예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LG에너지 솔루션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 자원을 순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으며
생산 시설 운영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그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업의 입장에서의 노력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MZ세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기후변화. 이상으로 진행자를 맡은 이가연. 임태수였습니다.